자, 봐보자. 일단 57번. 아까 내가 말했던 대로 식으로 해결해도 되는데 그래프를 이용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깔끔하게 풀리니까 잘 봐봐. 자, fx는 최고 차인 계수가 양수랬으니까 아래로 볼록일 거야. 자, 근데 이제 가를 보자. f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마이너스 1 왼쪽과 3 오른쪽이래. 그러면 문제에서 있는 저 표현을 이렇게 해보자. fx랑 y는 fx랑 y는 4랑 두 개의 그래프의 높낮이를 봤을 때 마이너스 1일 때랑 3일 때 만나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의 왼쪽과 3의 오른쪽에서는 fx가 더 위에 있대.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y는 4의 그래프가 존재하며 요 두 개의 교점이 마이너스 1과 3이라고 하면 되겠지.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튼간에 이거 많이 했었지? 2차함수에서 함수값이 몇인지 4로 똑같지? 함수값이 똑같은 두 점이 있다면 걔네 둘의 정 가운데가 무조건 꼭지점이다. 다음 두 번째 fx랑 마이너스 4랑 비교했을 때 f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딱 한 번밖에 없대. 얘들아 2차 부등식의 답은 일반적으로 범위지. 그지? 그럼 범위니까 해가 여러 개란 말이야. 엄청 많지. 그 안에 실수가 한두 개야. 근데 딱 한 개밖에 없대. 그 말은 뭐야? 접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다음 두 번째 y는 fx랑 y는 마이너스 4의 그래프랑 비교했는데 f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딱 한 번밖에 없대. 그 말은 y는 마이너스 4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지. 접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언제 작거나 같아? 딱 여기 한 번, 꼭지점에서 딱 한 번. 얘네 이때 딱 한 번 같잖아. 요게 유일하지.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이 2차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라는 거 아까 알아냈는데 y는 마이너스 4랑 접한됐으니까 이 꼭지점의 좌표가 완성이 된다. 꼭지점의 x좌표가 1인데 y는 마이너스 4랑 접하니까 y좌표는 마이너스 4겠지.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를 아니까 우리는 fx의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고 a 값은 나 알잖아. 3,4 마이너스 1,4 아무거나 대입하면 a 값 나오겠지. 해서 3 집어넣을까? x에다 3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는데 얘가 4 나와야 되니까 a가 2네. 해서 fx가 완성이 된다. fx 완성됐네. 끝. 그래서 5 집어넣으면 정답 5번. 물론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fx-4의 식이 a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놔도 돼. 당연히 풀리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식 계산을 해야 되고 요러니까 그것보다 이게 훨씬 더 깔끔하다는 거야. 왜? 요 두 개의 선만 그려서 fx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뭔지만 뽑아내면 끝났잖아. 노란 선으로 꼭지점의 x좌표가 2임을 알아냈고 파란 선으로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4임을 알아낸 거니까 결론적으로. 그치? 그러면 깔끔하지. 그래서 요런 방법도 좀 알아뒀으면 해. 요렇게 풀어야만 할 때가 있거든. 자, 다음 58번. 됐지 얘들아? 지울게.
자, 58번. 뭐, 문제는 흔한 문제고. 자, 위에 거 풀면 x는 3보다 작거나 7보다 크다고. 아래 거는 일단 마이너스 1과 1 사이지. 그래서 양변에 a를 더해주면 a-1보다 크고 a 플러스 1보다 작다고. 자, 이거 푼 사람들도 몇 명 있는데 뭐 사실 a에다가 1부터 10까지 집어넣어서 언제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긴 되는데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볼게. 요렇게 풀 수도 있다고. 봐봐.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얘랑 얘의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겹치는 부분에 정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겹치는 부분에 정수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만족하는 A는 몇 개냐? 라고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그려보자. 자, 확실한 건 3보다 작다랑 7보다 크다. 그리고 요 사이에는 4, 5, 6이 있어. 내 말 잘 들어봐.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볼게. 자, 그러면 얘 범위 안에는 정수가 여러 개가 있지. 그치? 근데 얘를 그렸을 때 겹치는 부분에 정수가 있어야 돼. 그치? 근데 잘 생각해 봐. 얘들아, 요 범위, 그냥 얘만 봐. 이 범위의 정수 누구밖에 없어? A. 이해됨? 이 범위에 A밖에 없잖아, 정수. A-1보다 크고 A 플러스 1보다 작은 정수 A밖에 더 있어? 그치? 그러니까 애초에 요 범위에 들어있는 정수는 딱 하나야, A. 이해됐니? 그러면 그 A가 여기 안에, 여기 어딘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지? 그럼 만약에, 얘들아, 생각해봐. A가 1이야. A가 1이야? 그럼 겹치는 범위에 누가 있는 거야? 1이 있겠지. 왜? 얘 답이 A니까. 내 말 이해돼? 그냥 순수하게 생각해. 얘만 단독으로 봤을 때 얘 답이 A잖아. 그러니까 A가 1이면 1이 답이겠지. 이해됐어? 내 말? 그럼 A가 2면 이거 답이겠지. 근데 얘가 갖고 있지. 이 원래 범위가 갖고 있지 않은 정수가 누구야? 얘네들 아니야? 3, 4, 5, 6, 7? 그러니까 A가 3, 4, 5, 6, 7이 아니면 되잖아. 내 말 이해돼? 얘 답은 여기 있는 뭐 1, 2, 8, 9, 10 얘네들이겠지. 10 써줘? 8, 9, 10을 갖고 있겠지. 얘가 갖고 있는 정수가 1, 2, 8, 9, 10이야.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정수는 A밖에 없잖아. 근데 얘네들이 겹치는 게 답이지. 그러면 A가 얘네들이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될지 모르겠다만? A가 얘네들이면 답이 있는 거고 얘네들이면 답이 없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수는 누구야? 1, 2, 8, 9, 10. 5개. 끝. 이거를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A가 1일 때 되나 2일 때 되나 이럴 필요가 없다고. 왜냐면 내가 이걸 왜 말하냐면 야 얘들아 A가 1부터 10까지니까 넣어볼만 하지. 그려볼만 하지. A가 한 1부터 50까지면 다 넣을 거야? 다 따질 거야?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요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고. 방법적으로. 그러니까 부등식을 너무 피상적으로만 생각해서 범위가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에 그려서 이렇게 겹치는지 있는지 좀 확인해야지 라고 할 때도 있지. 당연히 있는데 요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럼 만약에 이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를 한 칸 더 벌려버릴 수 있겠지. A 플러스 2로. 그럼 여기 안에 있는 답은 A 플러스 1이지. 그럼 A와 A 플러스 1이 얘네면 되잖아.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됐을까? 얘들아? 당연히 A에다가 1부터 C까지 넣어서 언제 겹치는지 따져서 푸는 것도 당연히 맞지. 당연히 맞아.
근데 요런 방식도 알고 있으면 좋다고. 또 이해돼? 전 이해되니? 그래, 유라야. 이해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10개니까 그렇게 풀어도 답은 나오겠는데 너무 많아지면 언제 다 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라고. 자, 얘들아 아까 했던 57번 이해했지? 57번? 자, 그러면 59번을 해보자. 57번이 이해됐으면 59번 할 수 있어. 쫄지 말고 해봐. 이제 가가 해석이 이제 잘 되면 돼. 풀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부등식이니까 부등호로 표현되어 있지만 답이 어차피 부등식에서의 답의 범위는 곧 뭐야? 교점에서 출발하겠지. (1을) 기준으로 fx가 위로 볼록인가?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어. 그치? 근데 얘네 둘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에서 3인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랑 3에서 만난다라는 거잖아. 너 fx식 완벽히 알고 있지? 그럼 f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또는 3 집어넣으면 몇인지 알 수 있지? 그럼 그거를 gx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gx도 여기 지나잖아. 지금 네가 만든 gx의 식이 지금 뭐 이꼴 아니야? 근데 fx 식이 이거 몇이냐? 기억이 안 나. 뒤에 몇 나와? 2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나 3 집어넣은 다음에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K가 나오겠지. 이해됐어? GX 만들어봐. 자, 59번 마무리 합시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잘 푼 대로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해서 fx의 식이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나오고 gx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이 나오고 자, 이 상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구하라는 거 지금 판별식 다들 푼 사람들은 판별식으로 했는데 수영이도 판별식 했냐? 판별식으로 해도 돼. 지금 뭔 소리냐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fx-k는 0이 실근이 없다. 요 2차식이 실근이 없다라고 해서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풀었는데 돼. 그렇게 해도 되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봐도 되겠지. 요거를 fx와 y는 fx와 y는 k 간의 교점이 없다. 다음 gx 플러스 n-k는 0이 실근을 갖지 않는다. 마찬가지 y는 gx와 y는 마이너스 n 플러스 k의 교점이 없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나 설명하려고 이렇게 일일이 써서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냥 찍찍 그리면 되거든? 자, 그럼 요거 먼저 가자.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고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1,2인데 그때 y는 k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이 없어야 된대. 그 말은 y는 k가 여기 있어야지. 즉 k는 2보다 위에 있어야 돼. 다음 gx 아래로 볼록인 gx가 있는데 얘의 꼭지점은 1, 마이너스 6이고 그때
얘 그래프랑 교점이 없대. 그 말은 여기 있어야지. 그러므로 얘는 마이너스 6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됐니? 자, 그러면 얘와 얘를 모두 만족시키는 K값이 7개래. 그러면 이거 K로 정리하자. K는 n-6보다 작다지. 그러면 얘와 얘의 공통범위의 정수가 7개다 이 얘기잖아. 그러면 얘와 얘의 공통범위는 K가 2보다 크고 n-6보다 작다겠지. n-6이 몇인지 모르지만 여튼 이게 순서가 바뀌면 겹치는 게 없는 거니까. 겹쳐야 되니까 이게 맞겠지. 이게 K의 최종 범위야. 근데 여기 안에 정수가 7개래. 유라야, 여기 안에 정수 몇 개 있어? 끝? 하나 더 빼야지. 채연아, 여기 정수 몇 개 있어? 됐지? 도훈아, 그럼 여기 안에 정수 몇 개 있어? 아니, 그건 답이고. 이 식으로 봤을 때. 여기 안에 정수 몇 개 있어? 요런 느낌으로. 빨리. 이거랑 다를 게 뭐여? 정수계에서 세는 법 알아야 된단 말이야. 태연아. 70개면 못하잖아. 뭐야? 무조건 얘에서 얘를 빼는 게 일단 기본, 디폴트.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n-8이지. 근데 양쪽에 등호가 없으니까 저거 했듯이 하나 더 빼야 돼. 그래서 요 범위 안에 정수는 n-9개 있어. 오케이? 오케이? 됐니? 근데 그게 7개래. 그러니까 n이 16이라고. 오케이? 처음 이렇게 했어? 오케이, 굿. 그래, 7개 셀 수 있지. 그러면 2부터니까, 3부터니까 3, 4, 5, 6, 7 이렇게 해갖고 n이 몇이면 되겠네 라고 해도 되는데 숫자가 커지고 아니면 저기가 2가 아니라 다른 문자로 돼 있다면 세기 빡세잖아. 그러니까 저 방법은 꼭 알아둬야 돼.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 세는 법은 꼭 좀 알아둬. 더 안 써도 알지 얘들아? 일단 등호가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큰 수의 오른쪽 수에서 왼쪽 수를 빼는 건 똑같아. 빼고 등호가 둘 다 없으면 한 개 더 빼고 등호가 한쪽에만 있으면 냅두고 양쪽에 등호 둘 다 있으면 1 더하고. 그러니까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건 몇 개? 8개.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거 9개. 1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거 9개.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거 10개. 오케이? 근데 요거는 손수 세도 되는데 다시 말하자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문자로 표현돼 있을 때 이걸 셀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방정식 부등식이었고 다음 페이지. 자, 월요일날 들었던 사람들 눈에는 요게 진짜 쉬워 보일 거야. 진짜 쉽거든. 자, 그래서 숙제는 78페이지까지. 알겠지? 숙제는 78페이지. 어디부터? 67부터 78까지 주말에 풀려 있어야 돼. 알겠지? 67부터 78. 아니, 이번 주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그러니까 숙제 안에서 남는 걸 주말에 하는 거야. 평일에 못 남기니까. 그러니까 오늘 숙제 검사를 내가 빡빡하게 안 하더라도 안 미루는 게 낫겠지, 당연히. 자,
그러면 여긴 일반적으로 쉬워서 자, 80페이지 11번, 12번 해봅시다. 얼마 안 남았어, 얘들아. 어제 했던 애들이랑 똑같은 거 하면 되거든? 지금 한 6문제 정도? 6, 7문제 정도만 하면 돼. 11, 12. 진짜 안 어려워, 얘들아. 월요일날 했던 거에 비하면 진짜 귀여운 수준이니까 그냥 자신감 있게 풀어도 돼. 그때 풀었던 거는 의심하고 또 의심했다면 지금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쭉 풀면 돼. 그럼 답 나와. 자, 11번. 1부터 8까지 카드가 있는데, 자, 이 규칙을 이용해서 나열하는 가지수. 자, 홀수는 작은 수가 적힌 카드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다. 즉, 1, 3, 5, 7은 요 순서대로 있어야 돼. 이 사이에 뭐 짝수가 두 개가 있건 없건 뭐 이거는 상관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홀수는 확정.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짝수. 자, 짝수에서 이제 다를 보자. 4의 배수가 적힌 카드는 서로 이웃해야 된대. 4랑 8은 붙어 있어야 된대. 다음, 나머지 다른 짝수가 적힌 카드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 짝수가 누군데? 2랑 6. 2랑 6은 붙어 있으면 안 된대. 다음, 짝수가 적힌 카드는 3장 이상 연속하여 나열하지 않는데. 즉 뭐야? 여기 있는 4, 8과 2, 6 얘네들은 붙어 있으면 안 된대. 이 얘기지? 짝수들은 4, 8만 딱 붙어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 있어야 된대. 됐니? 그럼 끝났지? 자, 이거를 그러니까 월요일도 얘기했었는데 이런 거 풀 때 의인법 쓰는 게 편해? 헷갈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여자애들이 앉아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남자애들이 쓰면 된대. 이 얘기잖아. 이건 잘만 풀잖아. 붙어있으면 안 되는 애들이 얘네고 붙던 말든 얘네들은 고정이잖아. 그럼 누구부터 세워? 상관없는 애를 먼저 세운 다음에 걔네들 사이에다 집어넣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잖아. 자, 근데 원래는 사람 4명, 만약에 얘네들이 여자, 얘네들이 남자라면 여자애들 먼저 줄 세우는 4팩이 먼저 필요하지. 근데 얘는 뭐래? 1357 그대로라며. 그러니까 얘네들을 세우는 가지수는 없지. 한 가지밖에 없지. 1357. 오케이? 됐니? 자, 1357 세웠고 그 사이 공간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지. 이 5개의 공간 중에 몇 개 고르면 돼? 하나, 둘, 3개 골라서 나열하면 되겠지? 5, P, 3. 5개 중에 3개 골라서 사이사이에다 집어넣고 항상 해야 되는 거 뭐야? 붙어 있어야 되는 애들끼리 순서 바꾸는 가지수 마지막에 곱해야지. 정답. 그래서 정답 120개. 이해됐을까, 얘들아? 별거 없잖아. 그치? 자, 다음 12번. 1부터 9까지 중에 2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여 두 자리 자수를 만들 건데 10의 자리랑 1의 자리의 수의 합이 짝수래. 그럼 숫자 2개 더한 게 짝수란 얘기지? 숫자 2개 더했을 때 짝수가 되는 경우는 홀수끼리 더했을 때랑 짝수끼리 더했을 때. 이고 그럼 1부터 9까지 중에 고르면 되겠네. 자, 홀수는 1부터 9까지 중에 몇 개 있어? 5개 있지? 5개의 홀수 중에서 골라서 홀수 하나 고르고 홀수 하나 고르면 되지. 근데 이때 얘들아 요 경우 홀수 2개 고를 때 1, 4, 5, 7, 9 중에 2개 고른다 라고 해서 5, P, 2 하면 돼, 안 돼? 지금 여기 있는 거에서 잠깐 맞네? 미안. 그냥 두 자리의 수가 아니구나. 지금 나 뭔 소리 하는지 이해돼? 얘들아? 이게 만약에 그냥 1부터 9까지가 아니라 그냥 두 자리의 수라고 한다면 5 곱하기 5야. 똑같아도 되잖아. 55 이런 거. 그치? 근데 이 문제는 1부터 9 중에서 2개 골라서 두 자릿수로 만든다잖아.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수가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맞네. 짝수는 2, 4, 6, 8. 4개 중에 2개.
간단. 이해되지 얘들아? 들으면? 못 풀었어도 들으면 이해는 돼야 돼. 자, 다음. 그 다음 페이지, 그 다다음 페이지는 딱히 풀 거 없고요. 83페이지. 24, 26. 지금 문제는 이해됐지? 12개를 쪼갤 건데 2장으로 쪼개도 되고 3장으로 묶어도 되고 4장으로 묶어도 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지. 2장씩 6묶음으로 묶어도 되는 거고 3장씩 4묶음 묶어도 되고 4장씩 3묶음으로 묶어도 되고 섞어도 되고 그치? 그렇게 했을 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냐라는 거지. 근데 얘는 조합이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똑같은 카드니까 이럴 때 막 세도 되지. 막 세도 해서 맞을 수 있겠지. 안 빼먹으면. 근데 빼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방정식을 만드는 게 가장 이쁜 풀이야. 요렇게 세우는 거야. 정확히 하자면 여기까지 써주면 100%. 여기까지 쓰면 이제 서술형. 의미 아닌 정수라는 건 뭐야? 0도 된다는 얘기지. 뭐야? 쭉. 아까 내가 예로 들었던 2묶음씩, 2개씩 6묶음 이래도 되잖아. 그 말은 뭐야? 6, 0, 0 이라는 얘기잖아. 즉, 요 방정식의 근을 찾으면 돼. 근데 이거를 또 다 세는 거는 이 식을 쓰나 마나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럼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조금 더 이쁘게 푸는 방법은 요거는 해봤지. 여기서 XY, Z, Y야, Z지. XY, Z 중에 누구를 기준으로? Z를 기준으로 4가 곱해진 제일 큰 수니까. 그래서 Z가 제일 클 때가 3이지? Z가 3일 때, 2일 때, 1일 때, 0일 때로 나눠서 그때마다 남은 식의 이때는 2x 플러스 3y가 0이니까 하나밖에 없네. 한 가지. 0, 0, 3. 한 가지밖에 없지. 자, Z가 2라면 남은 게 2x 플러스 3y는 4가 남고 이때는 그냥 손수 세면 되지. x가 2일 때 y가 0이고 x가 1이면 안 맞고 0이면 안 맞고 한 가지. 이렇게 세는 거야. z가 1이면 2x 플러스 3y가 8인 거고 얘도 4, 0부터 시작하면 되지? 4, 0. 3. 안 되지? 2. 안 되고 1. 되네. x가 1이면 y는 2겠다. 두 가지. 마지막 z가 0이면 2x 플러스 3y가 12가 되는 거고 얘도 6,0부터 출발하겠지? 5면 안 되고 4. 안 되고 3. 되네. 2. 안 되고 1. 안 되고 0. 세 가지. 해서 다 더해서 정답 7가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세서 그냥 해도 뭐 답 나오는데요? 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안 빼먹을 자신이 있냐는 거지. 내 말은.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그러니까 요거는 이 아랫부분은 그냥 다들 알 거고 Z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건. 근데 여기 이 문제 포인트는 내가 이거 시킨 이유는 이 형태의 문제에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냐는 거. 알겠지? 그냥 쪼개기만 고르는 게 아니라 쪼개기만 하는 상황 있지.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더라. 고르는 게 아니라 똑같은 카드인데 뭘 골라.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개수만 몇 개 하면 되는 상황 있지. 그럴 때는 방정식을 세우는 게 가장 이뻐. 풀이가. 알겠지? 26번은? 26번 일단 큰 틀은 알지 얘들아. 지금 맞은 사람이 별로 없어 보여서. 26번의 큰 틀은 뭐야? 1의 자리가 5일 때랑 0일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지. 근데 5일 때랑 0일 때가 나 조건 때문에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지. 왜냐면 5는 홀수고 0은 짝수 취급해야 되니까. 0은 정확히 말하면 홀수도 아니고 짝수도 아니지만
확실한 건 홀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1의 자리가 5면 10의 자리에 제약이 생기지. 근데 1의 자리가 0이면 10의 자리에 제약이 안 생기지. 그래서 차이가 있지. 그걸 따져가면서 풀어야지. 지금 26번 해결된 사람들은 그 다음 페이지가 마지막이거든. 그 다음 페이지에 30, 32, 33.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자, 아까 말했듯이 1의 자리에 5가 올 때가 있을 거고 0이 올 때가 있을 거야. 자, 근데 나 조건 때문에 자, 1의 자리에 5가 왔다면 10의 자리에는 무조건 짝수 와야 되지. 여기에는 무조건 짝수가 와야 돼. 다음. 그러면 얘들아 100의 자리에는 뭐가 와야 돼? 아무거나 와도 돼. 됐지? 자, 1의 자리에 5가 왔을 땐 되게 쉬워. 자, 그래서 식 세워보자.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1부터 9까지지? 9개. 다음,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몇 개? 0, 2, 4, 6, 8. 5개. 자, 1의 자리에 5가 왔을 때 45가지. 됐니? 여기까지 됐지? 자, 다음. 이 0이 왔을 때가 문제인데. 자, 생각 잘 봐봐. 0이 왔으면 이 0 옆에는 사실 아무거나 와도 되지. 근데 그거를 그러면 아무거나 왔다라고 생각했어. 그럼 여기도 아무거나 와도 돼? 뭔가 애매하지. 왜? 여기에 아무거나 와도 되는데 그 아무거나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얘가 영향을 받잖아. 그러니까 나눠야지. 자, 여기에 일단 쉬운 거부터 하자. 여기에 짝수가 왔다면 여기에는 아무거나 와도 되지. 그지? 여기까지 됐니? 다음. 여기에 홀수가 왔다면 여기에는 짝수만 와야 되지. 이렇게는 아니겠다. 이해됐을까? 채연이 이해됐어? 자, 그래서 요 경우는 자, 얘는 뭐 얘랑 비슷하지?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9개.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짝수니까 0, 2, 4, 6, 8. 5개. 다음 요 경우 짝수 몇 개? 4개. 그치? 이때는 0 못 세지. 좋아. 다음 요 때는 여기는 5개. 1, 3, 5, 7, 9. 그래서 다 더하면 정답 110개. 이렇게 세야지.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것도. 전체에서 홀수를 뺐을 때 전체에서 홀수? 네, 0 제외하고 앞자리 수 2개만. 전체에서 홀수. 안 되지. 어디? 저기에서 0이 올 때에서? 네. 0이 올 때에서? 돼. 당연히 되지. 어차피 올 수 있는 건 4가지밖에 없잖아. 짝짝, 홀, 짝짝, 홀.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쓴 게 내가 이걸 한 방에 써서 그렇지만 짝짝, 홀짝, 홀을 쓴 거잖아. 그렇게 해도 되지, 당연히. 넘어가도 될까?
색칠하기를 헷갈려 할 때가 있거든. 왜냐면 어려운 색칠을 하다 보면 오히려 쉬운 문제에서 어렵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고민을 해서. 조금만 더 줄게. 지금 뭐 대충 그리자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게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고, 이거랑 다른 걸로 보여줄게. 너희가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는 이렇게 나왔을 때 어렵게 푸는 거야. 얘네들은 비슷하지만 다르지. 보여? 왼쪽은 A와 C가 같은 색을 칠할 수 없어. 근데 오른쪽은 A와 C가 같은 색을 칠해도 돼. 차이 보여? 그래서 얘는 어렵게 풀어야 되고 쟤는 그냥 풀면 돼. 무슨 차이냐면, 봐봐. 어제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얘들아, 여기서 어떤 둘을 같은 색을 칠하냐, 다른 색을 칠하냐로 나눠서 풀어야 될 때가 있잖아. 그지? 색칠하기 할 때. 그때 언제는 그렇게 나눠서 풀어야 되고 언제는 그냥 풀어도 될 때가 있을 거야.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봐봐. 여기서 지금 이 문제에서 이거 굳이 어렵게 푸는 애들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B랑 D 또는 E랑 같은 색을 칠할 때랑 다른 색을 칠할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대답은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왜냐면 얘네 둘이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A와 C가 정확하게 얘랑 비교했을 때 그 영향을 받는 게 달라서 그래. 왜냐면 A와 C는 애초에 다른 색을 칠해야 되는 애들이지. 그치? 그러니까 C가 무슨 색을 칠했어? 그때 얘들아 일단 요 문제에서 C를 무조건 먼저 칠해야 되는 건 이해되지? 가장 많은 영역과 접하고 있잖아. 그치? C를 어떤 색을 칠했을 때 B와 D가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에 따라서 A가 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달라지는 건 맞아. 근데 어차피 하다 보면 B와 D를 칠하는 가지수를 세면서 그게 녹아 들어가게 돼. 안 나눠도 애초에 된다고. 왜냐하면 얘와 비교하면서 봐야 돼. 왜냐하면 이 B와 D의 관계랑 A와 C의 관계가 같니 다르니? 다르지. B와 D는 같은 색을 칠해도 되고 다른 색을 칠해도 되잖아. 하지만 A와 C는 무조건 다른 색을 칠해야 되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엇갈리게 맞물리는 애들 간의 관계가 똑같아야 나눠서 풀어야 되는 어려운 문제인 거야. 그게 이거지. 얘들아, 여기서 A와 C의 관계와 B와 D의 관계는 똑같지? A, C 같은 색을 칠해도 되고 다른 색 칠해도 돼. B와 D도 같은 색 칠해도 되고 다른 색 칠해도 돼. 그치? 이렇게 같을 때는 두 쌍 중에 한 쌍을 기준으로 얘네들을 같은 색 칠할 때 다른 색 칠할 때로 나눠야 돼. 하지만 요때는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고. 시간에 녹아 들어가게 돼. 애초에. 그래서 얘의 답은 C를 칠하는 거 5가지. 그럼 뭐 아무데나 먼저 칠하자. 뭐 B를 먼저 칠할까? B를 칠하는 가지수 C에 칠한 것만 아니면 되지? 4가지. A는 얘네 둘에 칠한 거 아니어야 되지? 3가지. D는 얘 A와 C에 칠한 거 아니어야 되지? 3가지. E는 D와 C에 칠한 거 아니어야 되지? 3가지. 정답 5, 4, 3, 3, 3. 끝. 이거라고. 그냥 이대로 풀면 끝이야. 하지만 얘는 나눠야지. B와 D가 같을 때랑 다를 때로 나눠서 풀어야 돼. 달라. 알겠지? 그러니까 색칠하기를 너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언제는 그냥 풀고 언제는 나눠서 풀어. 요거를 구분을 못해서. 그래서 야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걸 굳이 나눠서 풀다가 틀린단 말이야. 아니면 이거는 나눠서 어렵게 풀어야 되는데 안 나누고 그냥 풀다가 틀리고.
그거를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그 구분하는 거가 지금 내가 말한 거야. 이렇게 맞물리는 애들이 같은 성향이어야 돼. 동일한. 같아도 되고 달라도 돼. 얘도 같아도 돼 달라도 돼 이거잖아. 하지만 얘는 아니지. 맞물리는 둘이. 얘네 둘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지만 얘네들은 무조건 달라야 되잖아. 그때는 나눠서 풀 이유가 없다고. 내 말 이해됐지? 그래서 30번은 굳이 어렵게 풀 이유가 1도 없어. 그냥 정답 요거야. 540개. 32, 33 어렵지 않아. 얘들아. 이거 풀고 가자. 32, 33. 진짜 안 어려워. 충분히 풀 수 있어. 이거 풀고 가자. A, B와 1, 2, 3, 4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의 숫자를 골라서 여기에다 집어넣고 걔네를 묶어서 한 묶음으로 두고 남은 숫자 두 개까지 해서 얘네 세 개를 나열한다. 이렇게 가야지. 이 정도는 이 식이 이해돼? 어. 세연아 몇 나왔어? 오케이. 이 식 맞아? 오케이 굿. 자 33번만 하고 갑시다. 33번 1부터 9까지 중에서 짝수의 개수가 1개 이하가 되도록 서로 다른 세 수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개수 구하죠. 그럼 일단 짝수 홀수 구분해 놓고 자 여기서 짝수의 개수가 1개 이하래. 그럼 나눠야지. 짝수가 1개일 때 짝수가 없을 때. 자, 짝수가 1개라는 건 세 자릿수니까 홀수는 2개란 소리고 이때는 홀수가 3개란 소리지. 그러면 이것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짝수 중에 하나 고르고 홀수 중에 2개 골라서 그 3개를 나열한다. 이렇게 가야지. 그지? 여기 있지? 짝수 중에 하나 고르고 홀수 중에 하나 골라서 2개 골라서 걔네 3개를 나열한다. 이때는 홀수 5개 중에 3개를 골라서 나열하는데 이거는 뭐 섞이는 게 아니니까 그냥 P로 한 번에 해도 되겠다. 이게 정답. 그래서 계산하면 300 어렵지 않게 나오겠다. 됐지 얘들아? 자 그래서 여기는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다음 주말에 이어서 할 거고 숙제는 아까 말한 대로 순열과 조합 전까지 78페이지까지 그리고 앞에 막 2차 함수도 풀지 말고 2차 함수는 나중에 시험 범위 들어간 사람만 하면 되니까 67부터 78까지 잘 풀어오면 됩니다.